40년간 피땀으로 일군 2만여 평의 유기농 농장, 자식들이 제 돈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치매로 조작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식들의 속셈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슴 아픈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정한철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40년간 유기농 농장을 일구어 왔죠. 젊은 시절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삶이 저를 갉아먹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영숙과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진정 살고 싶은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요? 어느 저녁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함께 가요. 그렇게 저희는 경기도 양평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을 구입했죠.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쳤냐? 안정된 직장 놔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의 호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유기농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했으니까요. 천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던 저희 부부는 실패의 쓴맛을 수 없이 맛봤죠. 비가 와도 걱정,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었습니다. 밤새 서리를 막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밭을 지키던 날들, 폭우로 농작물이 다 쓸려나가 허탈하게 주저앉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한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제 농장은 2만 평의 대규모 유기농 농장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저희 농장의 토마토와 각종 채소는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찾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화학 비료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농사를 지은 결과죠.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함께 농사 지은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없는 농장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빈자리를 저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채우려 했죠. 큰딸 미영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아들 준호는 중소기업 CEO, 작은 딸 수지는 디자이너로 모두 도시에서 성공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식들이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은 쑤시고 농사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요. 오랜 친구 박노인이 찾아와 귀띔해 주었습니다. 한철아, 양평이 서울 근교 힐링 관광지로 뜨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대. 너희 농장도 값어치가 만만치 않을 거야. 땅값이야 오르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농장을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식 중 누구에게 이 농장을 맡길 수 있을까? 평생 일군 이 땅을 지키며 유기농의 가치를 이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며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자녀가 모두 양평 농장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라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죠. 미영이 샐러드를 만들고 수진이 고기를 굽는 동안 저는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들을 내놓았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내 윤정은 서울에서 와인을 가져왔고요.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니 좋네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모두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농장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구나. 이 농장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자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농사일에 관심 없던 아들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났죠. 아버지, 제가 사업 경험을 살려 농장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량도 늘리고 관리도 편해질 거예요. 준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미영도 나섰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니까 유기농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농장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수진도 빠질세라 의견을 내놓았어요. 저는 브랜딩을 맡을게요. 요즘은 농산물도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농장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들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명절 때만 잠깐 들러 인사하던 그들이 갑자기 농장 경영에 참여하겠다니 솔직히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평생 일군 이 땅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으니까요. 윤정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농장을 맡으면 저도 도울게요.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체험 농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자녀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마당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심이 진심일까? 아니면 박노인이 말한 땅값 상승 때문일까? 이런 의심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장을 맡을게요. 제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농사는 주말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농장을 맡고 싶다면 1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직접 농사를 배워봐. 그 후에 결정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준호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윤정과 상의해서 곧 내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준호 부부의 양평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농장을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윤정이 양평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준호는 농장 일을 거의 돕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을 오가며 회사 일을 핑계로 보냈습니다. 윤정은 더 심했죠. 매일 아침 화장을 짙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심심하다고 불평했어요. 아버님, 여기는 정말 답답해요. 인터넷도 느리고 카페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윤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농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농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철 선생님이시죠?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유기농 농사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태연의 진지한 눈빛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으로 퇴사한 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전국의 유기농 농장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농사 철학이 담긴 신문 기사를 봤어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흙과 대화하며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 농사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그렇다면 한번 일해보겠나?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네. 그날부터 태연은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어요. 특히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죠. 왜 화학 비료를 쓰지 않나요? 벌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느 날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주말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열면 어떨까요? 도시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유기농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연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철 농장 주말 체험이 시작되었어요. 놀랍게도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 농사일을 체험하고 직접 수확한 채소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준호와 윤정은 농장의 변화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태연이 저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아버지, 저 청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엔 노인들 속이는 사기꾼도 많다던데. 준호가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준호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태연이는 진심으로 농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이야. 너처럼 서울 오가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말이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윤정이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제 귀에 들렸어요. 여보, 이러다 아버님이 정말 그 청년에게 농장을 물려주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아버지 설득할 테니 곧 있을 정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이 땅 가치는 몇 배로 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농장이 아닌 땅값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와 윤정의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농장이 그저 부동산 개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아내 영숙과 함께 흘린 땀방울,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모두 헛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늘 그렇듯 일찍 농장에 나와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태연아, 너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나 하겠네. 왜 하필 우리 농장을 찾아왔지?
전국에 유기농 농장이 많을 텐데. 태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농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바로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며 돈은 벌었지만 제 진짜 꿈은 항상 농사였습니다. 선생님의 농사 철학이 담긴 기사를 읽고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의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연의 손을 보니 이제는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도시에서 온 청년의 손이 농부의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농장 곳곳을 살피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이 부지 전체가 리조트 개발 예정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망 좋은 언덕 위쪽은 골프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충격이었습니다. 준호가 이미 개발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몇십 년간 정성껏 가꾼 땅이 골프장이 될 수도 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방금 본 사람들은 누구냐?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이건 모두 농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리조트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생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준호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골프장 이야기를 했어. 내가 평생 일군 땅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땅은 농사 짓는 것보다 개발하면 몇십 배의 가치가 있어요. 윤정이도 이런 시골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준호에게 이 농장은 그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일 뿐이었어요. 유기농의 가치, 자연과의 공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 이런 것들은 준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에게 농장을 물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연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 농장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준호와의 대화 이후 그와 윤정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효도를 가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윤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침상을 차렸고 준호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고급 건강식품, 수입 과일, 명품 의류까지. 평소 관심 없던 것들이었지만 갑자기 저를 위한다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요즘 유명한 홍삼이에요. 매일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윤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 뻔해 보였어요. 농장 일은 여전히 태연이 도맡아 하고 있었고 준호는 가끔 농장을 둘러보는 신용만 할 뿐이었죠. 그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양평 농장에 모여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미영과 수진도 각자 가족을 데리고 왔죠. 오랜만에 북적이는 농장이 활기찼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명절 차례를 지내고 모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편안히 쉬세요. 저희가 농장을 잘 관리할게요. 미영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리조트 개발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수진마저 농사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을 팔고 개발하자는 의도가 분명했죠. 태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자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온 인생을 바쳐 일군 이 땅을 단지 돈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두 공증사무소로 오너라. 아이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장을 팔기로 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태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농장 끝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연아,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생님의 자녀들이. 그래, 내 결정이다. 이 농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철학이고 영혼이야. 이걸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태연은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가슴 아프겠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자녀들이 약속대로 공증사무소에 모였습니다. 미영, 준호, 수진과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와 윤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죠. 아마도 농장 매각 후의 큰돈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증인이 입장하고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서류는 내가 이미 3개월 전에 준비한 것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철 농장의 대부분을 김태연에게 증여하는 증서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어떻게 40년 가업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난 가업을 남에게 준 게 아니다. 진짜 농부에게 준 거야. 넌 이 땅을 단지 돈으로만 봤지만 태연이는 이 땅의 가치를 알아.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정은 충격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미영과 수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자식인데 어떻게 남에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더 놀라운 소식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너희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다.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와 윤정이 농장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계획,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대화, 심지어 제 치매 증상을 조작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수진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실제로 한 말이다. 자식이라도 나를 속이고 평생 일군 땅을 팔아먹으려 했다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공증인이 절차를 진행했고 저는 차분히 서명을 마쳤습니다. 농장의 70%는 태연에게 증여되었고 나머지 30%는 이미 매각되어 제주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그럼 저희는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너희에게도 작은 현금을 남겼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되찾긴 어려울 거야. 공증사무소를 나서는데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뭔데요? 40년? 넌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었다. 태연이는 단 몇 개월 만에 내 마음을 얻었어. 진심은 시간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한숨을 내쉬며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바보 취급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그날 저녁 양평농장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아내 영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무척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태연이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오히려 후련하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한철 농장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평생을 바친 땅에 작별을 고하며 내일의 새 출발을 기약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양평의 농장만큼 크진 않지만 제 손으로 직접 키우는 채소들은 여전히 맛있었어요. 태연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철 농장은 그의 손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었어요.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유기농 교육의 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농부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봄에 심은 토마토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선생님 방식대로 하니 병충해도 거의 없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농장이 좋은 손에 맡겨졌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반면 준호에 대한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전화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요. 투자했던 벤처기업이 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농장 부지가 국가 생태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그가 꿈꾸던 리조트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어요.
농장을 개발하려 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선생님. 정부에서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태연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었을까요? 준호가 그토록 바라던 개발 계획이 물거품이 되다니 미영과 수진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수진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농장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미영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돈으로만 계산한 것이 정말 부끄러워요. 언제든 찾아뵈어도 될까요? 두 딸에게는 약간의 여지를 두었지만 준호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으로 비에 젖은 채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윤정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준호 오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도 많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죠. 그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윤정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저희에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장은 어렵지만 준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생각해 볼게. 윤정은 거듭 감사하다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문득 불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윤정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 그녀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제 집의 도면과 금고 위치가 표시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다시 속임수였던 겁니다. 며칠 전 태연의 제안으로 집 곳곳에 설치해둔 소형 CCTV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었죠. 윤정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윤정은 재빨리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장을 열고 책장 뒤를 살피고 모든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부엌에서 그녀의 행동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내 영숙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윤정이 떠난 후 곧바로 태연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제가 바로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행동은 확실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신의 아픔 사이에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가족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윤정의 배신을 증거로 확보한 후 저는 준호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했고 준호 부부는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교훈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태연은 한철농장을 친환경 교육농장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하고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농사 체험을 하는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태연이 제 농사 철학을 기록한 책 클과 대화하는 농부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40년 농사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태연의 전화를 받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저 땀 흘려 일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주목받는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미영과 수진이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두 딸의 표정에는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방송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덧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특히 수진은 자신의 딸 유진이가 할아버지처럼 농부가 될래요라고 말했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제 삶의 가치가 손주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란다. 저는 미영과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사업은 파산하고 윤정과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어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준호의 눈에 절망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되찾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주도의 삶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태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키운 유기농 작물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의 딸 유진이는 방학 때마다 제주도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어요. 유진이의 맑은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유기농 농부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삶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저녁,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자식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 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철학이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정직과 진심으로 일군 것들이었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니?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물질이 아닌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태연과 유진이가 들려준 소식에 따르면 한철 농장은 이제 전국적인 유기농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딴 장학금도 생겼고 많은 청년 농부들이 태연에게 배우러 오고 있다고 해요. 평생 믿어온 가치가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응원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길은 멀고 험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며 뒤돌아보니 모든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그것이 결국 저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 그것을 지켜낸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